내면의 자유를 위한 놓아보내기 연습. 참된 자아 인식하기. 숲속의 소박한 명상가 마이클 싱어의 명상 수업.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러면 낮이 가면 절로 밤이 오듯이 너는 누구에게도 거짓될 수가 없을 테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려 얼굴 없는 저자로 알려져 있던 마이클 싱어는 오프라 윈프리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 2012년 슈퍼 소울 선데이에 출연하며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온갖 욕망들을 끌어당기기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마음의 공경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알려주는 그의 강연에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방송 직후 그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소개되었으며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한 영혼 사용 설명서라 불리며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 속에 방치해 두었던 참 자아를 찾는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내용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 중 파트 1 잠든 의식을 일깨우기로 어떻게 하면 참자 즉 참나를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트는 마음을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나누었다. 이드는 우리의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본성이고 슈퍼에고는 사회가 우리 안에 주입시켜 놓은 분별적인 반응체계, 그리고 에고는 이 두 가지 강력한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려고 애쓰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대변자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아라고 일컫는 말은 그중 어느 것을 지칭하는 말일까? 내 존재의 이 많은 측면들이 모두 동등하게 나의 자아인가? 아니면 그중 하나만이 나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주제에 관한 한 엄청난 직접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원을 찾아갈 것이다. 이 큰 의문을 영원히 가라앉힐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평생의 날들과 하루의 매 순간을 바치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전문가, 바로 당신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이미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알고 있다. 단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뿐이다. 초점을 되찾으면 당신은 자신을 찾을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킬 힘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단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곧 시작될 깨달음의 여행에 자신을 바친다면 당신은 자신의 본성에 대해 크나큰 존경을 갖게 될 것이다. 파트 1 잠든 의식을 일깨우기.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아니 잠을 청하는 순간조차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한시도 끊임없이 마음의 독백이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독백 중에 나의 진짜 목소리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그 속에 누군가가 있어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소리 기계일 뿐이다.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그것을 인식하는 자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이름하에 온갖 변화를 경험한다. 그들은 이 목소리들 중에서 자신의 인격 중에서 어느 측면이 진정한 자신인지를 밝혀내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어느 것도 당신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대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삶의 대부분은 당신의 마음이 삶에 대해 짓거리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통제력을 훨씬 넘어선 힘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그것은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게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는 것과도 같다. 변하지 않는 것은 태양은 떴다가 진다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삶은 변함없이 펼쳐질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자신의 모든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의 생각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과거의 일 혹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당신의 기분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고 있을 뿐이다. 내일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헛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을 놓고 버리는 마음의 온갖 소동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내면의 목소리는 왜 나는 걸까? 비유하자면 마음의 소리는 물이 끓을 때 주전자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말을 한다. 즉 풀어내야 할 에너지가 속에 많이 쌓여 있을 때, 다시 말해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에너지나 욕망의 에너지가 쌓여 있을 때는 이 목소리가 극도로 활발해진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야단을 쳐주고 싶을 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그를 실제로 만나기도 전에 벌써 내면에서 몇 번이고 그에게 할 말을 되뇌이고 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에너지가 쌓이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고 짓거림은 그 불편한 에너지를 풀어준다. 하지만 특별히 거슬리는 것이 없을 때조차도 목소리는 여전히 짓거리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당신이 보는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중계방송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목소리가 외부 세계를 당신에게 해설해 줄 때 그 생각들은 당신의 다른 모든 생각들과 뒤섞어서 주변 세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물들인다. 결국 당신의 의식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의 모조품을 경험하는 것이다. 겨울에 외출했다가 추위에 몸이 떨리면 기온을 바꿔놓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지만 마음이 추워 라고 말하면 집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하고 다독거릴 수는 있다.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그런데 당신이 마음의 소리를 그만두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 대한 해설을 중단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것을 관찰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문이 더 활짝 열리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데다 마음이 지금까지 당신을 돕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은 현재의 경험을 처리하여 그것이 당신의 과거에 대한 견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에 맞아떨어지도록 조작해준다. 이 모든 것이 최소한 겉보기에는 만사가 통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장 불안에 빠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실은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이어서 마음으로써 그 현실을 순하게 길들여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당신의 마음은 그토록 끊임없이 짓거렸으며 당신은 그것을 하나의 보호장치인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사실 당신은 세상을 지킨다는 핑계 아래 자신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성장이란 불안해하면서 보호를 요청하는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극복해내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진정한 성장은 당신의 속에서 짓거리는 목소리가 당신이 아님을,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당신임을 끊임없이 스스로 상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 당신이 늘 자신에게 자신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내면의 그는 언제나 말이 없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심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짓거리는 목소리를 지켜보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환상적인 내면의 여행을 향한 문턱을 넘는 첫걸음이다. 목소리를 지켜보는 그를 알면 당신은 창조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내면의 성장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치는 것이 평화와 만족을 갖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느냐 마느냐의 전적으로 달려있다. 마음속에서 늘 짓거리고 있는 나는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때 당신은 성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나는 늘 뭔가로 골치를 썩인다. 현재의 문제로 골치를 썩이기 전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결국 문제에 에워싸여 있는 마음속의 그 부분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결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것이다.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누리고 싶다면 당신이 특정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어떤 것에 대해 시기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까를 궁리하지 말고 나의 어떤 부분이 시기심을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문제를 느끼는 부분, 즉 마음의 혼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더 이상 혼란이 일어나는 마음 그 자체가 당신이 아님을 뜻한다. 인식이란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다. 주체는 목격자라 불리며 이는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자이다. 대상은 당신이 보는 그것으로 이 경우에는 내면의 혼란이다.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 곧 당신과 당신의 마음의 혼란을 분리하고 당신이 지켜보는 의식이 됨으로써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내면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넋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만 한다. 문제에 대해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고 화를 내서는 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대부분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 사태를 충분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문제는 모든 일과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바로 당신의 내부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의 문제에 대한 영구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현실과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당신의 그 부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유독 어떤 사람하고 말할 때마다 신경질이 난다고 할 때 신경질이 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당신은 거기에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감정과 당신을 분리한다고 하면 당신은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그다. 일단 그러한 의식의 자리를 찾아내기만 하면 마음의 혼란을 쓸어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내적 존재에는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두 측면이 있다.
첫째는 의식이며 지켜보는 자이며 의지의 중심인 당신이고, 둘째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것이다. 진정한 영적 성장이란 바로 이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형상을 넘고 감정을 넘고 생각을 넘어서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가 당신이 존재하는 곳, 곧 의식의 자리에 당신은 살고 있다. 생각과 감정과 형상들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언제나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있다. 만물의 배후에서 그저 지켜보고 있으며 모든 것을 없애버려도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을 인식하면서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 중심 자리가 참나 참 자아의 자리이다.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빛이 같듯이 모든 의식은 같다. 의식은 순수하지도 불순하지도 않고 성질이 없다. 그것은 그저 자신이 인식함을 인식하면서 있을 뿐이다. 의식이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대상에 완전히 함몰된다. 즉, 당신의 생각과 감정 안으로 의식이 빨려드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중심 잡힌 존재라면 의식은 언제나 자신이 인식함을 알고 있다. 곧 생각을 인식하는 대신 자신이 생각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의식의 빛을 의식 자체에다 되비춘 것이다. 당신은 언제나 뭔가를 의식하지만 이번에는 의식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명상이다. 진정한 명상은 의식을 하나의 대상에다 모으는 집중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식 그 자체를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가장 높은 경지에서는 의식의 초점이 자신 참나에게로 돌려진다. 인식하는 자로서 있을 때는 주변의 사건 속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는다. 의식 속으로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켜보고 있는 무엇일 뿐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세상을 그저 당신이 인식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놔두기만 하면 세상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있게끔 놔둘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의식이고 참 자아이고 아트만이며 영혼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되새기면 당신은 의식의 중심에서 깊은 체험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참나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깊은 직관적 체험이 될 것이다. 형상들 대신 의식을 탐사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오직 작고 한정된 대상에 집중할 때만 의식이 작고 한정된 것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의식이 인식하는 대상에 따라 당신의 우주는 그 크기가 광대하게 변하게 되며 당신은 자신이 엄청나게 광대무변함을 깨달을 것이다. 진정한 나 곧 참나를 인식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